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기업 분석의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남겨드렸었습니다. 근데 오전에 남겼을 때는 오늘 오후에 일이 있어갖고 좀 일려보려고 했었는데요. 일기예보를 체크해보니까는 중부지방에 또 집중호우가 발생한다고 해갖고 매출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전에 그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때 그때 남기지 않고 차라리 지금 남길 걸 후회가 되네요. 유튜브를 좀 하고 있는데 유튜버로서 유튜버? 하긴 뭐 근데 이 나이에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나름 만족하고 있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잖아요. 되게 가뜩이나 좀 딕션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좋은데 목까지 잠겨갖고 그렇게 영상 떡 넘겨놓으면은 되게 좀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우려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책 5권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감히 좀 책을 만약에 관심 있으셔갖고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내용을 보강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고요. 책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이트들을 느꼈었던 각각의 책들의 구절들을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고 이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아까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아까 내용들 보시면 되시고요. 영상들. 추천도도 5선 이렇게 하고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중에서 워렌 버핏의 재무제표 활용법부터 통속과 투자까지. 워렌 버핏의 재무제표 활용법 관련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각각의 책 내용들의 좋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개인적으로 인사이트 있게 좋게 바라봤던 대표적인 내용 중 일부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첫 번째로 워런 버핏의 재무제표 활용법 중에 책 내용 중 일부 내용이고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지속성을 찾아라. 제가 지속 강조드리고 재무제표 분석, 정량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속성을 해당 책 내용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총 마진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가, 지속적으로 낮은 부채를 유지하는가, 연구개발에 적은 돈만을 지출하고 있는가, 이익은 지속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가. 해당 해당 화두는 이거는 OPM하고 GPM하고 연계되는 거겠죠. 총 마진. 그 지속적으로 낮은 부채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문구고요. 연구개발에 적은 돈만을 지출하고 있는가. 이거는 판관비 관련이겠죠. 판관 비율. 지속 감소하는 개선되는 판관 비율. 이익은 지속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가. 이거는 OPM하고 GPM하고 관련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 내용이 있었고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갖고 저의 그 정형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많이 여기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었던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환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 여기서도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었는데요.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익 성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명목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최근에 인플레이션 심하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플레이션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로테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은 명목 이익의 절대 수준을 늘리기 때문에 경영 성과가 부진한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무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것을 이용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원재료 가격의 급증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제품 가격에 전이를 시켜서 매출 총이익률들이 최근에 17년 이후에 매출 총이익률 GPM이 역대 최고를 찍는 기업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사례를 연계시킬 수 있겠죠. 해당 문구하고는.
부채 등의 각종 상환 부담이 특정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나쁜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건 약간 특이한 시각이네요.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에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 기간 중에는 잠재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에서 빨리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는 있으나 신속하게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국면일 때는 단기적으로 가치주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한다. 인플레이션 기간 중에는 단기 수익을 쫓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동안 투자자는 채권 시장에서 MMF로, 주식 시장에서 가치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 가치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는 좀 오르지만은 성장주 대비 가치주 개념의 주식들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잖아요. 일례로 뭐 조선 관련 피팅주라든지 해운주라든지 아니면 탱커들 뭐 그런 가치주의 계열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책 내용 중 일부만 이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해당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입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감정적 그 요소들은 투자자들에게 과거의 밸류에이션 기준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돈을 벌고 있을 때 자산 가격이 밸류에이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하는 간편한 이유를 쉽게 찾는다. 이유에 대한 설명은 주로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기꺼이 의심을 보류하는 이 불길한 신호를 조심해야 된다. 반대로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는 과거에는 가치를 지지했던 그 어떤 것도 미래에는 장담할 수 없다는 가정이 이유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이클에 어디쯤 서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열쇠는 두 가지 형태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것으로 완전히 계량적인 평가이다. 정량적 평가이겠죠. 가치 평가가 역사적 수준과 일치하는 경우, 즉 마켓 사이클이 위나 아래 여러 방향으로도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적절한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질적인 평가이다.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투자자 행동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비수량적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게 정성적이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투자자 행동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다수의 투자자 행동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퍼 관점에서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핵심 질문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고 우리 주변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해석에 대한 제 주장은 의견은 감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잠식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일관되게 잘 평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사이클에 어디쯤 서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좋은 책이고요. 심리적으로 아니면 투자 심리와 관련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구절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의 재발견. 본질적으로 자본 배분은 투자와 같다. 따라서 모든 CEO는 자본 배분자이면서 투자자다. 사실 이 역할이야말로 어떤 CEO든 가장 중요한 책무다. 자본 배분은 CEO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당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기업 전체 성장이나 규모가 아니다. EPS를 높이는 것이겠죠.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연차 보고서상 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결정한다. 현금 흐름이 결정한다. 상당히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분권에 대한 조직은 기업가 다운 에너지를 일으키고 비용과 반복을 낮춘다. 독자적인 사고는 장기적인 성공이 필수 요소다. 월스트리트나 언론 등 외부 조언자들과 하는 교류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시간도 낭비시킨다. 때때로 최고의 투자 대상은 자사주 매입이다. 소가까지 포함되겠죠. 역발상 CEO들은 흔히 복잡한 대차대조표, 요즘에 재무상태표라고 하잖아요. 재무상태표와 적극적인 기업 인수 프로그램, 높은 수준의 부채를 유지했는데 순이익의 약점을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인은 잉여 현금 흐름에 최적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FCF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줄을 이루고요. 관련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자본 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감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속과 투자입니다. 통속과 투자 중에서 일부 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방법과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 철학은 매우 중요하다. 투자 철학이 부실하면 장기 실적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투자 철학이 아무리 훌륭해도 절제력과 인내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훌륭한 투자 철학은 훌륭한 다이어트와 같다. 장기간 고수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힘든 것이 절제력과 인내심이 없다는 건데요.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투자 철학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능이 아니라 기질이다. 기질.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기질이 높은 지능보다 더 중요하다. 투자자에게도 성공하신 투자자분들을 보면은 그러면 그런 적정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내심과 절제력이 있고 투자와 관련해서 적절한 기질이 뚜렷하신 분들이 크게 성공하셨더라고요. 높은 지능보다는. 일단 투자 전략을 확고하게 정립하면 이후에는 배우고 노력하며 집중력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된다.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마다 이 문구들을 계속 읽거든요. 저한테 부족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갖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5권의 책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권유드리는 대로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시는 것을 감히 권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